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미국발 금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안도감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오르는 가운데 특히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전문가님과 방송에서도 함께 로봇주 살펴봤었죠. 필승 종목에서 소개해드렸던 두산은 장중 최고 7.84%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필승 종목이었던 모델솔루션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6.67% 상승 마감 기록했습니다. 모델솔루션은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전문가님이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시장을 이기는 필승법을 전해주실 김광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먼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됐던 이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가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나서면서 조금은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11개 대형 은행이 총 300억 달러, 39조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불안이 일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이런 금융권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미국 증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공동구제 소식으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 갭 상승으로 출발하여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오늘 양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네. 양 지수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가 초강세 모습 보여주면서요.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에 비해 아직 박스권에 갇혀서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에 그런 이벤트 이후에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만 이후 2,5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의 전략을 미리 저와 함께 계속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을 위해 핫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이기는 핫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을 이기는 핫이슈. 첫 번째 핫이슈는요. 연일 강세를 보이는 로봇주 살펴봅니다. 시장을 이기는 핫이슈, 대기업이지만 로봇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가 한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 핫이슈는 스타링크 국내 출시 임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이 대기업이지만 로봇 회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또 뉴로메카, 정말 핫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로봇 회사를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로봇 섹터, 오늘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진입하더니 오늘은 뉴로메카가 네, 오전장 중에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왜 우리가 로봇을 알아야 되며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가 네. 이 말씀을 드리자면 당연히 지금 현재 투자가 계속 몰리고 있고 돈이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최근 또 정부의 사업 지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정부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지금 투자도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네. 우선 대기업들이 어떻게 로봇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본격화 2023년 올해를 로봇 사업 본격화의 원년으로 여기고 지금 투자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 3월 13일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본격화될 로봇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 또한 다양한 로봇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고객 생활에서 유용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발언들로도 충분히 왜 요즘 로봇 섹터들이 핫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알짜 로봇 회사들과 손을 잡는 그런 합종 연행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화, 포스코, KT 등이 뉴로메카를 인수물망에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오전장에 전해지면서요. 물론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셨죠. 네, 오늘 바로 뉴로메카가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또 잠시 뒤 차트 확인 안 해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가 모두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로봇 시장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로봇, 협동 로봇을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필승 종목으로 안내해드린 두산도 90%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두산 로보틱스 역시 이 협동 로봇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필승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네. 또한 로봇을 제2 먹거리로 찍은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로봇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치열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8년에 일찌감치 산업용 로봇 기업인 로보스타를 인수하고 또한 현대차도 지난 2021년 미국 로봇 업체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는데요. 네. 네, LG전자가 인수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제조 공장에 쓰이는 수직 다관절 로봇 이것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 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 로봇 및 직립 보행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저도 이 로봇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람과 같이 정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백덤블링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예전에 일본에서 이렇게 개발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잘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물론 일본도 많은 발전을 이뤘고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의 그런 로봇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도 또한 스타트업 육성 제도를 실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H 스타트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업체인 모빈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현대차가 국내 로봇용 감속기 회사에 인수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감속기 시장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저는 이제 자동으로 감속기 하면 귀가 쫑긋해집니다. 네, 여기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로봇 하면 감속기. 로봇? 감속기. 그렇죠. 로봇 감속기. 제가 왜 로봇 감속기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감속기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복습할 거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잘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감속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첫 방송 후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PDF 자료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방송 시간에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PDF 자료를 통해서 드렸었는데 여기에 감속기 업체인 SPG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 SPG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 SPG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PG 감속기 하면 대표적인 업체로 SPG와 SBB테크를 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SBB테크가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바로 SPG에 집중해서 여러분께 바로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 소개를 받은 많은 분들이 큰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실시간으로 후기들이 오갔습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저희 노란톡방 앞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어제 필승 종목으로 안내해드린 두산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두산 역시 협동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역시 협동 로봇 사업을 진행하는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큰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필승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셔서 큰 수익률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CJ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러셀 그리고 SK 투자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 T-로보틱스 등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로봇 산업 제가 지금 여러 번 계속 강조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 산업의 그런 미래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앞서서 간단히 힌트를 드렸던 관련주 저희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메카 차트로 확인해 볼까요? 네, 뉴로메카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 갭상승이 상한가, 엄청납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보이는 모습 정말 좀 따라가기 무섭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뉴로메카가 어떠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 1월 달부터 상승의 초입에 들어가서 꾸준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약간의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런 1월 달에 상승하는 처음 시작이 역시나 삼성전자가 인수를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레인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인 이 뉴로메카가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 로보틱스에 추가로 투자한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역시나 뉴로메카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뉴로메카나 레인 로보틱스 둘 다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제목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어떤 회사를 인수할 관심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명쾌하게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스타링크 국내 출시 임박인데요. 이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스타링크입니다. 올해 2분기 이 스타링크 사업이 한국 진출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링크 국내 출시 임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스페이스X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와 함께 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에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스타링크 공식 웹페이지에 올해 2분기에 한국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진출을 위해서 스페이스X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네, 3월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 코리아를 책임 회사가 법인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 부분 선임 디렉터를 지금 설립한 회사의 업무 진행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왜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느냐, 왜 우리가 지금 스타링크 출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스페이스X는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 예정 법인 형태로 기간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요. 네. 규정에 따르면 영업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왜냐하면 네. 사업 등록증을 받으려면 등록 대상이 있어야 하나 네. 스페이스X는 기간 통신 사업자 신청을 해두고 이후에 법인 설립을 나중에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약간의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설립이 이제 막 완료가 되었으니 이 절차 자체도 이제 곧 마무리가 네, 될 예정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지금 이 타이밍에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을 함께 보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스타링크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런 재료를 연이어서 앞두고 있는 지금이 바로 스타링크 출시 그리고 국내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종목에서도 위성 시스템 자체보다는 네. 스타링크의 적에도 위성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그리고 단말기 관련 부품 회사를 주목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세세한 부분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고요. 네. 아마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렸으면은 미리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우주항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뭐구나라고 바로 알아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네. 잠깐 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선호하긴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장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여러분께 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 우주항공 분야는 제가 조금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외한다는 말이 아예 투자 관점에서 벗어나서 제외시켜버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말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정부 그리고 민간의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투자금을 통해서 이 산업의 규모가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꿈의 테마 우주항공 지금 네. 당장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주 시장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주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네. 저의 말만 듣고서는 아 정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네. 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40년에 전 세계 우주 시장은 1조 달러, 한화로 1,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아 우주 산업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라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핫업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계속 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로 AP 위성 꼽아주셨습니다. 네, AP 위성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차트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AP 위성 설명드리면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라곤 기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네, 이 앞에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하는 이 구간을 저희는 알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여기를 브라보 구간, 그리고 이렇게 올라서는 구간을 앞으로 찰리 구간, 네. 그리고 이 올라서는 게 앞에 이 알파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을 델타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가 라곤 기법을 이렇게 어떻게 적용한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네. 거고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 2026년 6월에 왜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급속한 하락을 맞았는가라는 걸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 이 이후에 급속한 하락을 보이다가 꾸준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2023년 들어서 2월부터 지금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조정 이후 상승 보였는데 지금 2월 달에는 왜 이런 상승을 보였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슈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때 역시도 강한 수급이 들어온 이 이유가 스페이스 X가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자회사를 설립을 완료하고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갖춰진 상태인데요.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뉴스만으로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쭉 상승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 사그러든 지금 그리고 오늘 다시 뉴스가 나온 지금이 저희가 라곤 기법으로는 찰리 라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왜 찰리 라곤인지 아니면 브라보 라곤, 찰리 라곤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다른 관련주도 혹시 함께 살펴볼까요? 네, 다른 관련주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아예 AP 위성과는 좀 다르다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같은 주식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차트상엔 유사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왜 유사하느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나로 발사 이벤트 이후로 큰 폭의 하락을 맞았고 이후에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로 인해서 세트랙 아이도 같은 상승 그리고 조금의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세트랙 아이는 좀 더 큰 조정을 보이느냐 하면 세트랙 아이는 자체적으로 위성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위성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들어올 때 우주 항공 섹터로 묶여서 상승은 보일지언정 직접적으로 스페이스 X와는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우주항공 전체를 보시지 마시고 이것들이 어떠한 이벤트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시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하락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차트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전문가님의 특별한 라곤 기법을 반영한 차트 분석법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저희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이 포착한 내일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첫 번째 업종은 정부 정책과 함께 2023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입니다. 두 번째 업종은 로봇 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로봇 부품까지 핫 업종에서 확실하게 분석해 봅니다. 네, 오늘 업종들 계속해서 핫 이슈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업종 부분에서 강력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슈, 우주산업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주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주산업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주산업 당장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산업군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3년은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이를 따른 전방 기업의 사업이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누리호 발사라든지 다누리 발사라든지 큰 이벤트가 많았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내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5월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고요. 6월에 누리호 3차 발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7년 첫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사업도 거기에 따른 분별 사업도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네. 첫 위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위성항법 시스템에 대한 첫 위성 발사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국의 GPS 시스템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국내 아주 전체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국한해서라도 국방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라도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이슈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스타링크 외에도 다른 핫 이슈에서 알려드린 스타링크 외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핫 이슈에서 알려드린 스타링크 외에도 하반기에 원웹 역시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들도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재료들을 앞두고 있는 우주산업,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 집중적인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고 어떠한 이슈,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계속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 2022년 12월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발표된 우주개발진흥계획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필요가 결합된 산물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민관이 결합된 총력적 관점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과 같은 우주항공 산업에 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그 투자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이게 한 배, 두 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는 2023년인가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45년에는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해서 우주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를 2021년 기준으로 0.73조 원에서 2027년에는 1.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민간도 우주 산업의 기회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이거 얼마 안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민간에서는 더 큰 투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너무 작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설명을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그럼 수치로 조금 더 달리 설명을 해볼 텐데요.
민간 우주 산업을 기회로 창출해서 우주 산업의 세계 시장 비중을 2021년 기준 1% 정도에서 2045년에는 10%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10%에 가까운.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나오는 투자 내용보다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려 10배 가까이 확대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물론 해당되는 내용들이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고 재신행 투자 규모 자체가 정부 투자에 하나면 정말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방향성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약간 스타링크 또 원앱 등의 세계적인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면 네네. 국내 우주 산업에도 약간의 자극제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정책의 추진 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네. 국내 우주 산업 자체가 이 자극을 받아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전 세계 우주 산업이 얼마만큼 지금 진화하고 성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스페이스X의 성과입니다. 네네. 스페이스X의 성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스페이스X가 지금 2022년 한 해 기준으로 약 60회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6일에 한 번꼴로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또 이 스타링크에 가입한 회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100만 명 돌파도 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정말 작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폭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일론 머스크가 바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길게 못하지만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기사라든지 아니면 제 의견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우주 산업도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우리 우주 산업은 6월에 발사한 누리호 그리고 8월에 발사한 다누리호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앞서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네, 누리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누리호는 한국형 3단 발사체로서 모든 과정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그리고 운영한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네, 이 프로젝트는 국내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나라가 지구궤도 인공위성을 발사한 전 세계 10번째가 나라가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만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게 한두 개 기업이 아니면 10개, 20개 기업이 아닌 3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누리호는 해외 발사장이 아닌 우리나라 발사장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발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발사장 위치가 어딘지 앵커님께서 아시나요? 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흥 아닙니까?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고흥에서 발사했는데요. 네. 고흥에서 발사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적도 가까운 위치에서 발사를 해야 지구 자전 속도에 따라서 발사되는 힘을 덜 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있는데요. 네. 저는 그것보다는 재미를 위해서도 왜 고흥이 발사장으로 선정되었는가라는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네네. 네. 뭔가요? 네, 저는 고흥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앵커님께서 네. 이름 이렇게 부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네. 고흥이라는 이름은 높을 고에 흥할 흥자를 쓰고 있어서 네. 높은 곳에서 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건 하나의 조크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무시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요. 이것도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새지만 기흥 같은 곳에서도 반도체가 왜 기흥에 들어갔는가, 이것도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네, 그릇기자에 흥하름자. 네, 이래서 기흥에 들어갔다는 그냥 뜬소문이 있었습니다. 흥할 흥이
흥이 붙으면 다 흥할 것 같은 네, 기분이 듭니다. 네. 이건 네.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계속해서 또 다누리호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다누리호는 한국 최초로 달 궤도 무인 탐사선으로 발사한 거고요. 네. 네네. 지구 궤도를 넘어서 심우주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주 산업 소개드리면서 뭐 다른 때는 뭐 어떤 수치라든지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커진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포착하셨을 텐데요. 이 우주 산업이 정말 대단히 규모의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나 지금 수년 이상 예상된 수익 이상으로 발생하지 못하고 좀 또 주가 자체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는 아직 권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배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항공 우주 산업을 투자하실 때는 배틀을 짧게 잡으시고 그렇게 타점을 보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는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 오늘 이슈 뜨거웠습니다. 바로 집중 들어가 볼게요. 네, 로봇 산업 들어가기 전에 어차피 똑같지만 한번 우주 산업에 대한 차트 한번 다시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차트 재놓고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재놓고 이거 보시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똑같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상승 보였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횡보 구간에서 좀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앞에 큰 상승을 보였던 제노코 똑같은 이유입니다. 네. 누리호 발사 이후에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브라보 구간에 브라보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런 큰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는 군 위성 통신 체계에 관한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량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주가가 좀 더 크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이후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스페이스X 자회사 설립 이런 내용 관련해 가지고 2월부터 상승, 그리고 현재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이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봇 산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던 이 두 번째 업종은 로봇 산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로봇 산업은 마지막 필승 종목에서 더 강력하게 함께 분석 드릴 거고요.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필승 종목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인텔리안 테크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강력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네, 필승 종목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제가 어제 필승 종목으로 알려드린 두산 종목 리뷰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종목 리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라공 기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라공 기법의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종목 리뷰 들어가겠는데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앞에 상승을 보인 구간, 이 구간을 저희는 알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알파 구간이라고 표현하는 구간을 지나서 횡보하는 구간, 이 구간을 저는 브라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따라와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브라보 구간을 깨고 이런 상승을 보여주는 이 구간을 찰리 구간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또한 이 찰리 구간을 넘어서는 이 위에 이 구간을 델타 구간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떠한 주식이건 끝까지 우상향하거나 끝까지 우하향하는 이런 주식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횡보하며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상승하고 또 조정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착안해서 라공 기법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라공 기법의 주요 포인트는 어떤 점을 타점으로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라곤이라고 명칭해서 이 횡보하는 브라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경우에는 브라보 라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찰리 구간을 넘어서는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잡을 경우에는 찰리 라곤이라고 표현을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저는 이 기법으로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차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두산 여러분께 추천해드린 이유, 필승 종목으로 여러분께 안내해드린 이유, 두산 로보틱스죠. 오늘 좀 상승폭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P 시스템 도대체 뭔데 상한가냐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신다면 SP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로보틱스 대리점을 지속적으로 로보틱스 대리점을 한다는 두산 로보틱스 대리점을 한다는 그 이유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한 것으로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상승폭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저를 따라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분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서 잠시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제가 여러분께 계속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주항공에서 왜 제가 인텔리안 테크를 가지고 왔는가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최대 위성 전시회인 세틀라이트 2023에 참가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지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지나지도 않았죠.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이 행사를 치렀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인텔리안 테크가 참여할 정도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상용 안테나, 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저궤도 위성통신의 정말 살림꾼으로요. 영업이익 자체도 이렇게 44.8%, 그리고 131.9%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앞으로는 실적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또한 터미널 안테나 시장 이 부분도 왜 주목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하셔도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로 스페이스X가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입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위성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위성체의 전파를 받아야 되나 안테나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위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는 안테나 시장 그리고 이 부품주에 주목하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스페이스X 말고도 또 주목해야 할 점. 원래 이 인텔리안 테크는 아까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렸지만 원웹에 스페이스X와 버금가는 원웹에 납품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라곤 기법의 이 알파라인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고 쭉 내려오는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알파라인 고점을 형성하는 이유. 이때 이벤트, 누리호 발사, 이벤트 소멸 쭉 하락. 그리고 횡보.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 이 시점의 이유. 역시 여러분께서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도 당연히 원웹, 아까 말씀드린 원웹. 여기에 대규모 납품 공시가 나왔고 이유 스페이스X에서 자회사 내용 여기에서 쭉 이런 우상향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왜 자꾸 이벤트에 집중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 개 동일한 차트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매도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장도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매도 시점을 잡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는 저와 함께 계속 노란톡방에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점 알파 라인 오타입니다. 알파 구간을 형성한 이후에 브라보 이렇게 해서 지금 찰리 구간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찰리라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점까지 내려오면 저희가 찰리라곤을 통해서 이것이 델타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으로 함께 필승 종목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매수 시점보다도 중요한 게 매도 시점이 되겠죠.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켜고 링크 스캔에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